10년 주기의 파도. 1966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10년 주기는 2016년 거품의 조정기였다.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2017년 긴축으로 선회하자 문재인 정부는 전면적 규제가 아닌 선별적 맞춤형 대응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 및 근교의 부동산이 폭등하자 정부는 2018년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며 공급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경기 침체 속에 1,000조 원을 넘는 초저금리 단기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비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향후 6년간 42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찰찰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 한국은행도 인하 행렬에 동참했다. 케인즈는 말한다. 경기는 파도와 같고 정책은 그 위의 도시다. 방향을 바꾸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합리적 규제란 무엇인가? 자산시장이 폭등하자 피그말리온 효과에 의해 상승세는 자기 충족적으로 이어졌다. 피그말리온 효과란 기대가 현실을 만든다는 금융의 심리학이다. 2025년 10월 이재명 정부는 세 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을 투기과 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며 거래를 제한했다. 그러나 거래는 멈췄지만 풍선 효과는 다시 주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수요를 묶으면 공급은 움츠러들고 지난 10년의 빈자리는 규제와 세금이 채운다. 즉흥적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는 단기적 정의처럼 보이지만 경제의 리듬을 조율하는 장기적 예술은 아니다. 케인즈는 말한다. 정책은 강약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다. 규제의 미학은 억제보다 조율에 있다. 시장인가 심리인가? 도시의 심장은 지금 숨을 멈추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위로 내려앉은 정적은 평화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세계의 자본과 금리가 만들어내는 진동이 요동친다.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기대와 공포다. 코스피는 내일은 괜찮을 거야라 속삭이고 환율은 오늘을 보라고 단호히 응시한다. 코스피는 미래의 희망을 선반영하며 춤추고 환율은 현재의 위험을 반사한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및 관세 협상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지체되며 달러 유출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진다. 케인즈는 말한다.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의 총합이다. 통제의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기대다. 신뢰의 결핍이 남긴 지표, PIR, KI, UBS 버블 인덱스는 가계의 불안과 고통을 냉정하게 측정한다. 서울의 PIR은 UBS 기준 11.3배, 국토연구원 기준 14배, 넘베오 기준 17에서 25배. 즉, 서울 시민은 소득의 14에서 25년치를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KI는 200선으로 적정선의 2배에 달해 소득 절반이 대출 상환에 묶인다. 서울은 글로벌 기준으로 과열이지만 절대적 1위는 아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247조 원에 달하지만 연체율은 0.47%로 낮다. 즉, 버블의 뿌리는 과잉 투기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있다. 문제를 풀려면 서울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강남 거주자마저 이주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주거지를 만들어야 한다. 케인즈는 말한다. 가격은 심리의 결과이고 신뢰는 정책의 결과다. 시장의 온도는 공급이 아니라 신뢰로 조절된다. 자본의 귀소 본능. 모든 비용과 위험을 반영한 부동산 기대 수익률은 2에서 3% 수준이다. 국채금리가 3%를 넘는 순간 자본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실수요보다 가치 보존의 본능으로 움직인다. 통화가 불안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자본은 안전한 항구로 되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을 드러낸다. 이것이 케인즈가 말한 유동성 선호의 현실적 얼굴이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투기의 광풍이 아니라 공급 부족과 정책 불신이 만들어낸 구조적 불균형의 산물이다. 케인즈는 말한다. 정부가 신뢰를 세우지 못하면 시장은 덕도 질서도 잃는다.